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에서 배우다 책은요, 초등 하루 한 권 책밥 독서법입니다. 저자는 전한나 작가님이고요. 우리 초등맘 라디오에도 두 번 게스트로 나와서 좋은 이야기, 아이들 책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자, 책에서 배우다 코너는요, 책 전체에 대한 리뷰를 하는 코너는 아닙니다. 책에서 나오는 한 페이지 또는 한 장 또는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부분을 캡처해서 여러분과 함께 작가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34페이지에 하루 한 권 책밥이 필요한 이유라고 나옵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제가 초등학 카페에도 설문조사 여러분께 좀 올리긴 했는데요. 책을 과연 왜 읽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라면 엄마가 아들 책 읽어 했을 때 엄마 재미도 없는데 책을 왜 읽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하게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각에서는 경험이 충분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를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책을 굳이 왜 읽어야 될 이유를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아들, 너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책 속에 있다. 너가 경험해보지 못한 너의 관심사가 책 속에 있다. 너가 좋아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책 속에 있단다. 그리고 책과 TV의 다른 점은 TV는 너가 보면서 재미를 느끼지, 같이 재미를 느끼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저랬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책은 그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너가 상상을 할 수 있어. 주인공이 오다가 탕탕탕 쿵 했는데 이게 달리다가 아들처럼 넘어진 건지 아니면 달리는데 앞을 안 보고 달리다가 벽을 꽁 박은 건지 모르잖아. 상상을 할 수 있다. 상상을 하면 재밌잖아. 너가 BTS 형아들처럼 무대에 서면은 어떨지에 대한 상상처럼 말이야. 상상을 하고 싶다라면 오빠는 책을 읽는 걸 권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빠가 너랑 못 놀아주지만 책 읽을 때만큼 우리 같이 놀지 않아. 그치? 책을 보고 둘이서 대화하잖아. 노는 시간이잖아. 아빠는 노는 걸 원한다면 책 읽는 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리고 아이가 원할 수 있는, 아이가 바라는 답을 책 속에서 구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이가 아직 인정하지는 않지만 부모 마음에는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문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대가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이 얘기를 올려주시는 거,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서 표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역량이에요. 우리가 카페에서 올라오는 많은 글들을 보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그게 문해력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네. 상대 글을 읽으면서 고지그대로 예를 들면 너 참 예쁘다 라고 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 오늘 예쁘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문해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앞줄의 이야기들을 보고 이 예쁘다라는 말이 너의 외모가 예쁘다라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예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 너 참 예쁘다가 앞쪽을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예쁜 게 아니고 지금 날 비꼬고 있구나 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뭔가 기분 나쁘게 글을 쓰고 비꼰 것 같은데 앞쪽을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구나,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역량이 바로 문해력이에요. 이 문해력에 대한 부분에 순차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해서 그딴 식으로 글 쓰지 마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들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주는 게 문해력이죠. 이 문해력이 낮으면 스토리텔링 문제 같은 경우는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문해력이고요. 이런 문해력은 고전이나 시 같은 부분에서 그 역량을 더 많이 발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전의 시나 어떤 시 문장들을 암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암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해서 저기 불이 왔으니까 지금 짧은 코스를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본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어떤 채널로 이용을 해야지만 아이들은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독서의 신이 곧 공부의 신이다. 독서의 신이 곧 공부의 신이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요. 독서를 하면 배경 지식이 생겨서 공부에 대한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배경 지식 뭘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너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책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친구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너의 그냥 의견을 얘기하면 친구들은 듣지 않아. 근데 근거가 필요한 것.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신뢰할 수 있는. 그럴 때 내가 읽은 소크라테스라는 책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너의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야, 너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아직 공신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공신력 있는 사람의 얘기를 바탕으로.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할 때 아이가 공신력을 가질까요? 상대편 아이가? 안 가지겠죠. 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할 수 있잖아요. 공신력이란 건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인을 바탕으로. 선생님, 과학자, 이런 분들. 뭐, 예를 들면 BTS가 얘기하면은 공신력이 있겠죠. 많은 팬들에게. 네. 그래서 바로, 독서의 신은 공부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공신력이 있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더 대화를 잘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배경 지식을 통한 문제가 예제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만 하더라도 결국은 없는 문장을 지어내진 않거든요. 번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해리포터라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문장이 이제 주어졌을 때 더 잘 풀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독서의 신이 공부의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저는 여기서 그런데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도반장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언어 능력은 뭐 모국어 관련해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독서를 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엄청나게 했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독서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학업 능력이 우수하려면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암기력과 집중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단순 암기력은 조금 낮습니다. 네, 잘 암기를 못해요. 네. 그런데 학업 능력은 암기력이 바탕돼야 되고 암기력이 떨어질 때는 집중력이 높으면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하고 어느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잘 보시고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넌 도대체 공부를 한 거야 만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안 되신다. 네. 독서가 결국 공부를 연관하는 건 맞지만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암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보다 더 긴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에 준할 수 있는 다른 아이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보상이 필요하죠. 동기부여가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하고 같은 선상에서 무조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거든요. 네. 시작점이 다른 점들을 부모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는 이제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요.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좋은 학업 영역과 잘 사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왜냐? 이제 요즘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인공지능 스피커 나오잖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빅스비 문해력이 뭐야? 문해력이란 도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뚝뚝뚝뚝뚝뚝. 그래? 그럼 문해력이 좋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뭐야?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이제 답을 다 해줄 거. 아, 그래? 그럼 뭐겠어요? 바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질문을 해서 받은 뭐예요? 정보를 자기가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이제 시대에는 필요한 겁니다.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작가님이 이제 그런 시각에서 또 걱정되시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거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려 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기존 우리 세대는 네이버라는 포털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한 텍스트 문장을 통해서 해당되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문해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정보를 획득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라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해석된 이야기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보를 그냥 그대로 인풋은 하지만 자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문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독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지금 저랑 같이 소통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인풋 하시더라도 이미 독서라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 오신 것과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오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건 맞고 도반장 얘기도 이건 나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라고 해석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분의 경험치가 너무 낮고 독서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에만 빠져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양질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들은 시대가 좋아서 책이 아니라도 가능해졌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역량은 정보를 획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시대의 변화. 네. 아이들이 사연이 되는 10년과 20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인공지능 시대, 모든 것을 암기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대답해주는 시대로 바뀐다는 건데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실 거예요. 네. 확실한 사실은 아이가 지금 배운 지식을 성인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그때 가면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정보는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양이 쏟아진다. 작가님도 얘기하시고요. 작가님은 또 작가님의 신뢰성이 있지만 이분들의 신뢰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베르트 골링코프가 최고의 교육은 육시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예, 바로 미국의 저명한 교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이 근거를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요, 협력하는 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미희님이나 진홍님이나 써니님이나 선영님이나 파스칼님과 함께 협력, 부모 간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검증할 수도 있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협력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의사소통. 세 번째,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콘텐츠잖아요. 영상으로 하든 텍스트로 하든 콘텐츠로 표현되는데 이 콘텐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무수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그렇죠? 아이들이 살아간 20년 뒤에는 이제 정보와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암기하는 영역은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암기력을.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그것을 재조합해서 창조적으로 만드는 역량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시대는 또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보았을 때는 수많은 데이터를 찾고 활용해서 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능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창의적, 창조적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요? 자신감.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총 6C, 잉글리시로 이제 앞에 다 C가 붙으니까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해드릴 이유는 안 해드려도 되죠?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작가님께서는 세 번째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네 번째로 뭐냐면 채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현재 벌써 코로나로요, 대면보다는 영상으로 보냅니다. 자기 소개라든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면으로 하죠. 그럼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인공지능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입모양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모양은 어떻더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동양인은 어떻고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들의 입모양 어떻고 눈동자가 어떻다라든지, 그게 자신감, 확신감이 없으면 눈동자가 약 바르르 떨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화면에서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다. 면접관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경 지식과 정보의 분석력이 없다라면, 결국 문해력이 없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서 그대로 표현이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잘할 때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공부해. 제가 주말에 설문조사한 거에 보시면은 이런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은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서 다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안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라고 설문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 설문 내용에 보면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걸 보면은 결과가 현재까지 엄마가 불안해서가 64.6%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건 35.4%.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서라는 전제긴 하지만 결국은 엄마가 불안해서 보내니까 이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갔을 때 학원을 가지 않겠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니까 어때요?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자존감과 동기부여가 같이 추락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그래, 내가 더 많이 배워야지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구나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등 하루 한 권 책밥 독서법에서 오늘 발췌를 해서 책에서 배우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초등맘 라디오는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11시에 여러분과 함께 찾아뵐 거고요. 1부 여러분들의 이야기, 2부는 책에서 배우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읽고 아이와 토론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조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갖고요. 이 책 그냥 누구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선 찢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작가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 책도 그렇고 여러분 칼로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문해력 파트 첫 번째. 그거 잘라서 저는 아이들이 만약에 고학년 아이면 한 4학년 이상 되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읽고 그 다음 아이도 읽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토론, 의논, 대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너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부분이 도움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 것 같아. 엄마부터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부터 얘기해보라고 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해볼게. 근데 우리 딸은 생각이 어떤 것 같아? 엄마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검증받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읽은 거를 내가 검사받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